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와 신분제의 모습입니다. 조선은 더욱 발달한 행정력으로 고려보다 더욱 발전한 지방행정체제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선의 신분제는 현재 우리의 관념 속이나 언어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어서 관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의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각 도에 관리자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의 도지사급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차열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 아래에는 지금의 시, 군, 구급인 부목군현의 작은 행정단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조선의 행정제도가 고려의 행정제도와 비교해서 가지는 그 차이점으로는 첫 번째,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으며 대부분의 군현에 수령이라 불리는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 있습니다. 기억을 돌아보면 고려는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소수의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다수의 속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조선은 이와 달리 전 군현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수령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또 수령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선에서는 상피제라는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수령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출신 지역, 고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원래 알던 사람들과 짝짝꿍이 잘 맞아서 부정과 비리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에는 발령하지 않는, 즉 인천 출신의 관리는 인천 지역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령은 지방에 파견된 왕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파견된 지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지방의 왕이라 부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규정한 경국대전에서는 수령이 해야 할 일 7가지 수령 7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사를 부흥시키고 인구를 늘리면서 학교를 일으켜서 교육을 부흥시키는 등의 임무들이 수령에게 주어진 책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가진 수령은 농사가 잘 지어지는지 체크하면서 추수가 끝나면 조세를 거두어 한양으로 보냈으며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양인 남성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해당 지역의 방어를 지휘하였으며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사람들 간의 분쟁과 법적인 소송을 해결하는 등 행정권과 군사권, 사법권을 모두 가진 지방의 왕이 바로 조선의 수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령의 힘이 강해지면서 고려 시기 향촌, 즉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향리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선에서의 향리는 지방관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아전, 즉 지방의 서리 역할로 그 위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조선의 신분제도입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된 양천제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세분화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사신분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한 신분 중에 가장 높은 지배층의 자리를 차지했던 자들을 우리는 양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반은 고려 말 향촌의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정착한 사족, 즉 사대부들이 그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점차 과거 합격을 통해서 중앙의 문반과 무반 관직을 차지하고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문반과 무반 관직을 하는 사람들, 양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라는 용어는 원래 계층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반과 무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뜻했으나 점차 지배 신분을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되면서 양인 중에서도 따로 양반이라는 지배 계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양반들은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했지만 향촌 지역에 남아서 머무르는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향촌 지역에 거주하는 양반들은 자신들의 모임인 유향소를 조직해서 수령의 질문, 자문에 응하고 또 강력한 수령이나 향리들의 비리를 감시하면서 향촌 지역에서 힘있는 세력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힘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었으니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지방의 양반들이 각지에 세운 사립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유학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지방 양반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그러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향약입니다. 향촌 지역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양반들이 구성하고 주도하면서 향촌 사회의 유교 윤리를 권장하고 확산시킬 수가 있었으며 또한 양반들, 특히 사림들이 향촌 지역을 장악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향약이 되겠습니다. 사신분 중에 지배층의 하위를 차지한 계층이 바로 중간에 끼인 사람들, 중인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통역관, 의사 같은 전문 기술직들과 관청의 실제 업무를 맡아보는 하급 공무원, 서리, 향리들, 그리고 양반이 거느린 첩의 자식인 서얼들이 이 중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가가 필요한 전문 기술을 담당한 계층이며 이들의 신분과 직역은 대체적으로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선 초에는 이런 중인들에 대한 차별이 딱히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중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확실하게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양반층이 형성되면서 양반의 권력 유지를 위해 중인들과 확실한 선을 긋기 시작했고 이에 경국대전의 과거시험 응시 자격 규정에서 중인들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들이 점차 생겨나게 됩니다. 중인들은 이후 조선 후기에 실력을 쌓으면서 자신들에게 걸린 제한을 풀고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신분 상승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배층을 우리가 다 보았고 밑에 깔린 피지배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배층의 상단은 상민들, 일반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이들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양인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생산 활동이 바쁜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란 실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민들에게 국가는 세금, 전세, 공납, 역을 부과하였습니다. 전세는 가지고 있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년마다 수확량의 약 10분의 1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였고 공납은 가호, 즉 집집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9년 전체에 부과된 물품량을 집집마다 N방을 해서 각 집마다 할당량을 설정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정된 특산물을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바로 공납이었고 역은 노동력 세금으로서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양인 남성, 정남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 역은 병역의 의무인 군역과 국가에서 공사를 할 때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요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과전법이나 새로운 토지의 개간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조금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집중되면서 몰락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조선은 유교적 경제관에 따라서 농업을 중시하고 수공업, 상업을 억제하는 농본억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수공업에 사람들이 쏠리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와 관청의 통제가 수공업과 상업에 이루어졌고 특히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자들을 관청에 소속시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민입니다. 천민은 주로 대부분 노비와 함께
무당, 백정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정이라는 단어는 고려시대엔 직역을 부담하지 않는 자들, 일반 농민들을 의미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도축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뜻이 변하게 됩니다. 천민의 대부분을 이루는 노비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로 구분되며, 공노비는 일정 기간 동안 관청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주는 노비와 따로 나와서 농사 등을 지으면서 관청에 매년 일정한 신공, 주인에게 바치는 노동력이나 물품 등을 바치는 노비로 구분됩니다. 사노비는 다시 주인 집에 살면서 집안일을 돕는 솔거노비와 주인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면서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조선 전기까지 일천즉천의 원칙을 적용받았으며, 그래서 노비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주인들이 자기 노비들을 적극적으로 양인과 결혼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안녕.